반갑습니다. 2021년 4월 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B는 전일 대비 1.41% 상승한 35,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재차 재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인데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여지껏 AB는 이런 느슨한 하락 다음에 평평한 기간 조정, 느슨한 하락 다음에 평평한 기간 조정, 느슨한 하락 다음에 평평한 기간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잠시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평평한 기간 조정이 있었던 건 시장 기대치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 4월도 중순에 접어들려고 합니다. 우리 주주들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어서 나와준다면 좀 더 지난번이랑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까이로는 내일 모레부터 AACR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소식도 나와줬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살펴본 내용들이긴 해요. AB는 현재 불확실성의 구간에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 변수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는요, 위안 말기 NDA 신청, 특히 여기 외부 임상 데이터 확보, 그리고 최근에 좀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선양 남성암 NDA 신청, 그렇게 된다면 약가 정책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건데요. 이게 또 NDA 연기로 살짝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논란의 해결은 NDA 신청이겠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증선이 심의권이 계속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현재 큰 모습의 LB입니다. 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음 하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무상증자 효과가 한 달 만에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증선이 심의 연기가 계속해서 증선이 심의가 지금 연기되고 있죠. 그래서 무증 효과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제약 업계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한 무증의 한계다. 쉽게 말해서 LB는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이 역시 수차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계상의 효과이잖아요. 그래서 착시 효과일 뿐 시총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무증의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B가 계속해서 13거래일 동안 질질질 새면서 하락을 했죠. 20% 이상 떨어졌는데 최근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216 사태입니다. 216 사태 때 갑자기 하한가를 갔죠. 그 당시 때 금감원이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하한가까지 내려갔고 잠시 반등하다가 재차 하락을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회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택했는데, 그래서 무상증자 때문에 어느 정도 216 이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 거죠. 최근 들어 가팔은 하향 곡선을 거듭하고 있다. 35,000원대까지 다시 미끄러졌다. 무증 효과가 도라미 타불이 됐다. 차차 속에 태풍이 되고 있다라고 기사에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LB는 일단 지금 증선이가 개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사실 216 사태 때 벌어진 이야기, 이 내용도 우리가 수차례 살펴봤는데요. 현재 금감원에서 의심하고 있는 건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살펴봤죠. 그래서 자의적 해석, 그다음에 허위 공시에 대해서 회사 측 반박, 그다음에 진회장의 내용, 그리고 전문가 의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증선위가 열려야지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증선위가 열리지 않고 통보를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증선위가 빨리 열리지 않고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LB는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인 변수, 외부적인 변수가 있는데, 내부적인 변수는 이제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거죠. NDA 신청이고, 외부적인 변수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증선위가 열려서 통보를 해준다면 회사 측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증선위에서 이렇게 열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질질질 시간만 끄니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약업계나 증권가에선이라고 기자는 이렇게 썼는데 어찌됐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상증자는 회계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뿐 기업의 수익성 등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다. 무증 때문에 기업의 시총이 변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또는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 그래서 뭐 예전에 삼성전자처럼 주당 너무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 또는 무상 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상장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일정 물량은 대부분 대주주가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식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액면 분할이 있고요. 두 번째 무상 증자가 있습니다. 폐기적으로 잠깐만 살펴보시면요, 매우 간단합니다. 자산은 부채랑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본은 자본금이랑 자본 잉여금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도 이렇게 세 개만 있다고 보시죠. 이익잉여금, 자산평가 적립금, 그다음에 주발초 이렇게 세 개만 있다고 보시고, 액분 같은 경우는 주식수를 증가를 시키는데 액면가가 낮아집니다. 액면가가 원래 1,000원이었던 게 500원, 200원 낮추면은 주식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액면 분할하면은 첫 번째,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여기 주발초 있죠. 주발초가 자본금으로 들어가요. 자본금이 증가를 합니다. 액면가는 그대로죠. 당연히 주식수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 액면 분할 내지는 무상증자를 합니다. 그런데 LB 같은 경우는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식 배당의 성격이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 회사 공고를 보시면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LB는 주식수 늘리는 게 거래 활성화 목적보다는 주식 배당의 성격이 가까운 거였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거를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야, 피자를 쪼갠 거고 무증은 피자를 한 판 더 주는 건데 내가 주식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총 자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액면 분할도, 물론 액면 분할은 그냥 자본금 내에서 이동을 한 거예요. 총 자본에는 변함이 없고요. 무상증자 역시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총 자본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분 속으로는 20년 동안 주식을 하셨다면서 총 자본이 변함이 없는 걸 뻔히 아실 텐데 이런 말이 왜 나오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찌되었건 회사 측에서는 216의 단기 악재를 무증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이 정도 반등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질질질 샜잖아요. 그래서 기사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거는 이제 회사 본연의 NDA가 신청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외부적인 요건은 증선위가 개최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회사 측도 증선위가 빨리 좀 개최돼야 우리도 좀 속 시원하게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 주주들도 특히 주주연대에서는 금감원을 증선위가 개최가 된다면 고발할 예정이죠. 이미 법무법인이랑 계약도 끝났는데 어찌되었건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대체,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써요. 제약업계 증권가에서는 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지난 2월 리버세라님 허위공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진회장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명확한 반박을 못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냉정히 말하면 명확한 반박은 했어요. 플러스 추가 지원도 있었어요. FDA 전 심사관 그리고 FDA 전 부국장까지 허위 공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NDA 과정을 잘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명확한 반박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치가 없어서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LB한테 중요한 건 실적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2차 무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도 여기 보시면 지난번 회사 공고를 살펴보시면요, 이번 무상증자로 이만큼을 사용하게 되며 이번 무상증자 후에도 추가 무증의 여력은 충분합니다 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고요. 이 재원은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의
보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추가 무증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2차 무증이 관건으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은 100% 무증할 때 이만큼 썼고 아직도 무증의 여력은 있다라고 회사에서 밝혔다. 그래서 주발초도 아직 이만큼 있기 때문에 무증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가 약 4억 주로 현재 주식 수가 약 이만큼 있는데 그러면 100% 무증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회사 측 발언 내용만 본다면 조만간은 여기 신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이라고 단서를 좀 달아놔서 글쎄요, 이게 또 이제 국어여서 국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솔직히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신약 개발 성공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의 몫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만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LB 주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락을 했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지지부진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된다. 특히 기사에서는 증선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NDA만 이뤄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NDA만 이뤄진다면 내부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고요. 증선위 문제도 사실 NDA가 된다면 사실 허위 공시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NDA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NDA 신청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준비도 잘 안 되는데 무조건 NDA 해 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NDA보다는 품목 허가가 더 중요하겠죠. 결국 큰 흐름에서 NDA는 이제 들어가는 심사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품목 허가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품목 허가 나오는 처음 시장문이 NDA 신청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주주들, LB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은 NDA가 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 그래서 NDA 준비를 잘해서 품목 허가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